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가와사키 대 이제 우라와. 자, 일단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카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챔 결승전에서 이제 아라알리 사우디 상대로 이제 패배하며 이제 아쉽게 이제 우승을 좀 놓쳤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좀 연승 중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금 홈 강점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가와사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우라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FC 도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리그 4위로 이번 시즌 좀 생각 이상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우라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이번 시즌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격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많이 올라오며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자, 문제는 지금 여전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그런 우라와의 좀 경기력은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이제 홈에서는 지금 7승이나 좀 거둔 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지금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우라와가 이번 시즌 지금 뭐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4위권까지 이제 좀 진입을 했긴 했지만 그중 이제 좀 대부분의 그런 좀 비중은 이제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승리가 이제 컸을 만큼 홈에서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좀 원정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해드려 보고,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가와사키가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우라와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이제 올라간 가와사키 상대로 뭐 침투나 좀 역습을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면서 맞불을 좀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뭐 생각보다는 좀 템포하는 경기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템포 자체는 좀 빠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우라와가 지금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현저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와사키에 비해서는 공격에서 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도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수비 또한 다소 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공수 밸런스는 가와사키가 더 좀 좋을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현재까지 행보만 놓고 보면은 우라와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흐름이랑 경기력은 가와사키가 더 나은 편이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정 우라와의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홈 가와사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와사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가와사키 승 쪽 보는 경기. 양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빗슬고비.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 그리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석 코치였던 이제 키스노보를 이제 감독으로 좀 새로 부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좀 깼지만 그런 지금 변화와는 좀 무관하게 여전히 지금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쭉 거두면서 이제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쭉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간바 오사카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좀 거뒀던 고베고, 이제 이로 인해 더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질 뻔한 건 어느 정도 막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요코마리를 봤을 때는 지금 중원에서의 힘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한테 주도권을 좀 내주는 경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비교적 좀 중원 장악력이 좋은 이제 고베가 좀 상대다 보니까 요코마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뭐 중원에서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빌드업 또한 이제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효율적인 득점계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요코마리가 공격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전망이 되네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요코마리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1선까지 연결이 좀 잘 안 되면서 페널티 박스 진입도 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 없는 슈팅만 지금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런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좀 영향가 없는 슈팅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슈팅 개수에 비해서는 좀 득점력도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고베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템포 조절에 경기를 좀 잘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런 뭐 고베가 이제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좀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바탕으로 고베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상에서 솔직히 요코마리를 좀 볼만한 이제 뭐 이유는 없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고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고베 승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베 승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컵 경기. 자, 그중에 쇼난 대 이제 도쿄. 자, 요 경기는 이제 32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 못하며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쇼난의 그런 좀 득점 부분을 좀 봤을 때 최근 5경기 중에서 지금 4경기를 좀 무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무려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의 공격 흐름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성적 또한 저조한 좀 최근의 쇼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네, 직전 경기 이제 우라와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아쉽게 좀 원정에서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연승이 끊기 그렇죠 도쿄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번 시즌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은 그런 좀 도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뭐 도쿄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그래도 현재는 도쿄가 쇼난 상대로는 원정이라 해도 중원 싸움에서 그래도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자, 그리고 최근 좀 도쿄의 그런 공격이 좀 매섭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쇼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쉽게 올리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뭐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도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측면 쪽 기동성을 좀 살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쇼난이 좀 비교적 이제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 팀은 아무래도 도쿄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이제 선발 라인업 변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도쿄보다는 쇼난의 좀 라인업 변수가 더 클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너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컵 경기에 신경 쓸 겨를이 더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리그에 더 이제 집중할 스탠스를 좀 보일 만한 팀은 쇼난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뭐 라인업 변수 또한 지금 쇼난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현재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공격적인 요소 등 전부 이제 도쿄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 도쿄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도쿄 사이드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쇼난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해서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도쿄 프렌스 언어반은 지금 쇼난의 득점력이 워낙 좀 저조하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마구치 대 이제 가시와. 자,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소속 팀이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2부 리그 18위로 지금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마구치의 뭐 현재까지 이제 이번 시즌 좀 판단했을 때 일단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경기력이랑 좀 공수 밸런스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홈에서도 거의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야마구치가 이제 이전만 해도 이제 홈에서는 나름 좀 리그 내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인 적이 많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런 지금 홈 이점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홈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부 리그 2위로 이제 최상위권에 좀 위치해 있으며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뭐 경기력, 조직력,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운영 능력 등 다방면으로 이제 전부 다 향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가시와가 직전 경기 뭐 마치다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한번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번 시즌 전체를 좀 놓고 봤을 때는 대체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확실히 좀 스텝업한 그런 좀 가시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앞으로의 좀 행보도 더더욱 좀 기대가 되는 좀 가시화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가 이제 리그 좀 초중반인 거와 더불어 이제 여전히 가시화는 지금 리그 최상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컵 경기까지 좀 챙길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을 좀 기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시화가 좀 자기 페이스대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전개나 아무래도 좀 패턴 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 야마구치 상대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무래도 지금 뭐 컵 경기까지 좀 챙길 여유가 있는 가시화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에 힘을 좀 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라인업만 좀 잘 좀 기용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시화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가시화가 더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두 팀의 좀 체급차도 이제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가시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와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와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야마 대 후쿠오카. 자, 일단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지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부 리그 소속 팀이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지금 12경기 연속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역시 현재 지금 7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면서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좀처럼 좀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후쿠오카가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지만, 자, 현재 지금 두 팀 다 롱볼 비중이 좀 커 대체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고, 자, 그리고 지금 공격도 좀 투박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좀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쿠오카가 지금 뭐 주도하는 경기들은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이제 후쿠오카가 뭐 주도권을 좀 가진다고 하면은 템포 자체는 굉장히 좀 느리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의 체급차가 어느 정도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좀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제 이전에 뭐 잠깐이나마 이제 1위에 좀 올랐을 때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후쿠오카의 좀 승리를 좀 쉽게 장담은 좀 못한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뭐 지금 그렇다고 뭐 2부 리그에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도야마가 이길 거란 기대도 좀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 그래도 뭐 승무 사이드를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이 경기를 좀 후쿠오카가 좀 잡는다고 해도 이제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고배당으로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뭐 후쿠오카의 뭐 공격도 좀 침체되면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햄무알부 쪽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도록 하거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이거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알부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J리그 컵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메인 매치 토트넘 대 맨유. 자, 유로파리그 이제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져요. 네, 산 마메스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이 구장은 이제 빌바오 홈 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빌바오 홈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니까 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보고, 자, 우선은 이제 결장자 이슈를 좀 봤을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메리스, 그리고 쿠르셉스키, 그리고 베리발,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뭐 사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너리에트, 그리고 리산마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지르크즈와 이제 달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뭐 복귀가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발로 바로 좀 출전을 할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도 교체로 좀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전까지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오니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두 팀 다 리그 최다패를 기록했고, 그리고 리그 순위 또한 뭐 강등이 확정된 팀들을 좀 제외하고는 가장 순위가 낮을 정도로 이제 처참한 이제 리그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리그 순위만 봤을 때는 뭐 맨유는 16위, 뭐 토트넘은 이제 17위를 좀 기록 중으로 뭐 강등권 팀을 좀 제외하면은 나란히 지금 순위가 가장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런 두 팀이 유로파 리그 결승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맞붙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로 인해서 이 두 팀의 그런 이번 시즌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뭐 중요한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우승하는 팀은 이제 뭐 유로파리그 우승과 더불어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좀 가능해지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제 최악의 시즌이라고 이제 평가받을 만큼 굉장히 좀 이제 불명예스러운 좀 마무리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끝장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결승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진들이 좀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요로도 다시 좀 재출전을 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달로까지 다시 좀 제대로 좀 돌아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제 좀 맨유한테 이제 좀 호재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여전히 좀 문제는 아무래도 달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금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상 여파가 지금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달롯이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해도 온전히 제 기량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달롯이 이제 아무래도 좀 빠진다고, 달롯이 좀 제 기량을 좀 못 보인다고 하면은 그리고 좀 맨유의 좀 오버래핑 능력도 확실히 더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뭐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도 좀 꽤 있는 그런 좀 맨유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기는 맨유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그래도 좀 수비 라인을 좀 잘 좀 조율하며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비교적 토트넘이 좀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최근 지금 토트넘의 공격 흐름도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큰 토트넘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이제 맨유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좀 더 뭐 자주 수비를 좀 두드리면서 슈팅 개수를 좀 많이 가져갈 팀은 좀 토트넘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한다고 해도 맨유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역사적으로 이런 뭐 결승전 경험은 맨유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우승이 무려 17년 전일 정도로 이제 우승과는 좀 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토트넘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맨유가 지금 토트넘 상대로 6경기 연속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3연패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토트넘 상대로는 매번 좀 지고 있을 만큼 좀 토트넘 상대로는 유독 약한 면모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뭐 결승전 약간 뭐 경험, 뭐 안 그러면 이제 우승 이력 이런 건 확실히 좀 맨유가 더 이제 좋다 보니까 이런 뭐 결승전 무대에서는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좀 상성에서는 너무 지금 맨유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토트넘이 더 우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이런 약간 뭐 결승전 경험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거를 더 보는 게 더 중요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토트넘의 여건이 더 낫다고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역배받은 토트넘 사이드를 좀 보긴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 시간 내에 이제 승부가 좀 갈리지 않아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좀 높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토트넘 사이드를 좀 보되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까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뭐 이제 뭐 결승전으로 좀 이어진다 해도 결국 이제 우승컵을 좀 들어올릴 팀은 한번 좀 토트넘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손흥민 선수의 좀 첫 우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좀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뭐냐?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토트넘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안 그러면은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충분히 좀 연장전까지 이어질 만한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고배당 잡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프랜스 고배당 잡이 무승부, 언더 본다면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J리그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에 대한 분석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까먹고 있고 워낙 지금 유로파리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빼먹을 거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요코하마 대 이제 마치다.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마치다 승. 네, 언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대 이제 세레스 오사카.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상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가타 대 이제 노프 베르디.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는 베르디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J리그와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